자, 이제 아작스로 주고받을 때 주고받는 형식이나 이런 것 때문에 이제 몇 가지 설정할 게 더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교재에서는 컨트롤러 부분을 좀 집중해서 보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자바스크립트예요. 자바스크립트 쪽에 해당되는 것을 아작스를 통해서 데이터를 넘기기 때문에 어떤 데이터 형식으로 맞춰야 되는가 이런 것들을 보시는데 컨트롤러에 선언된 거하고 맞춰주셔야 돼요. 선언해서 쓴 거하고 맞춰줘야 되기 때문에 컨트롤러에 되어 있는 것을 좀 이제 보시면서 저희가 처리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면 좋겠고요. 그때 393페이지 댓글 등록을 위한 레스트 컨트롤러가 있는데 이제 여기서는 메소드 이름은 뭐 create라고 써놨네요. create라고 썼다 레지스트라고 썼다가 좀 이게 좀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어쨌든 이제 보면서 이렇게 create로 돼 있고 저희는 write로 써놨습니다. write 등록한다. 무조건 write로 해서 그 메소드를 전부 다 통일해가지고 다 맞추고 있죠. 그리고 return 타입은 맞춰놨습니다. response entity에 맨 마지막에 이제 등록이 됐다 안 됐다 이것만 보내주면 되기 때문에 스트링입니다. 스트링. 근데 여기 보시면 그 데이터를 받을 때 URL은 여기 write.to예요. write.to이기 때문에 board reply write.to 이렇게 쓰셔야 한다 이런 얘기고요. 그 다음에 콤마 치시고요. 여기에 뭐가 더 있는데 컨트롤 스페이스만 누르면 뭐 여기 이렇게 컬럼 중에서 여기 보시면 포스트 매핑에 해당되는 컨섬스라는 게 이렇게 있어요. 지금 프로듀스는 이게 그 만들어내는 데이터에 대해서 정의를 해놓은 거죠. 그래서 컨섬스라는 게 있는데 이거는 넘어오는 데이터 타입에 해당되는 것을 이제 배열로 해서 받아가지고 처리를 할 수 있는데 얘는 지금 이제 선에서 넘어온 게 어플리케이션 슬래시 JSON 데이터로 지금 넘어온다. 그러니까 넘길 때 JSON 데이터로 넘겨주셔야 한다. 이런 얘기예요. 데이터 자체를. 이해되시죠? 넘겨서 key and value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데이터 한 개로 넘겨서 받아야 된다. 이런 얘기고요. 물론 이제 이렇게 안 하고 이렇게 변수를 저희가 그냥 이렇게 썼기 때문에 물음표 다음에 JSON 데이터가 아니라 그냥 데이터 그 열거식이나 아니면 인풋 태그를 사용하셔도 됩니다. 그럼 이제 이걸 빼시면 되죠. 근데 데이터 한 개가 넘어오는데 그게 JSON 데이터예요. 그러니까 key and value 있으니까 키에 해당되는 게 프로퍼티와 맞아야 한다. 맞아야 합니다. 이렇게 적어 놓은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프로듀스 여기 보니까 뭐 여기 그 생산해내는 거 생산해내는 프로듀시스 이렇게 해가지고 만들어 놨는데 프로듀시스에 해당되는 것은 중간에 적어놓고 썼어요. 이거는 굳이 안 쓰셔도 되고요. 쓰셨는데 여기에 그 메디아 타입이라는 걸 이용해서 메디아 타입 컨트롤 스페이스만 눌러보면 메디아 타입이 있죠. 메디아 타입 점 보시면 지금 일반 글자예요. 그럼 텍스트 저희가 텍스트 다시가 아니라 언더바네요. 언더바 프라인트 밸류 프레인 밸류라는 게 있습니다. 프레인 밸류 되셨나요? 엔터 치세요. 그래서 지금 이제 그냥 문자열 자체를 그냥 보낼 거예요. 이게 프레인이 뭐지? 프레인. 이러고 이제 그 한 번씩 찾아보셔야 되죠. 이게 뭐지? 분명한 숨김없는 솔직한 문자 그대로의 뭐 이런 뜻이네요. 아시겠죠? 그대로의 값을 넘길 거다. 이렇게 해서 여기 스트링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 맞춰져 있는 게 여기 엔티티에 대괄호 꺽쇠 표시 안에 들어가 있는 요 스트링이랑 요 타입이 맞는 거죠. 이렇게 타입이랑 맞춰서 사용을 하셔야 된다. 저희가 리스트 할 때도 보시면 이쪽에 뭘로 만들까요? 프로듀스가 이렇게 만들었는데 요거하고 지금 리턴되는 요거하고 그 패턴이 맞아야 된다는 얘기죠. 요 데이터를 하기 위해서는 XML이나 JSON 데이터를 만들어서 보내야 한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처리가 된 거고요. 그 이쪽에는 스트링이에요. 그러니까 얘는 이제 그냥 글자 그대로 텍스트 프라인 밸류 해서 글자 그대로에 해당되는 데이터를 보내겠다. 이렇게 이제 선언되어 있는 거죠. 되시겠죠? 그러니까 이런 거를 맞춰줘야 돼요. 그러니까 어노테이션이 한두 개 틀리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정상적으로 동작을 안 해요. 정상적으로 동작을 하게 만드시려면 이런 걸 이제 쓰셔야 한다. 이런 얘기고요. 얘는 포스트 방식입니다. get 포스트 잡아라서 포스트 방식으로 넘기셔야 되고요. 되시겠죠? 그 다음에 그 리퀘스트 바디가 골뱅이 써져 있는데 요거 등록은
그냥 그 레스트 컨트롤러가 아니라 컨트롤러로 이렇게 작성했던 것 같은데, 이 리퀘스트 바디 이거를 안 쓰셔도 돼요. 안 쓰셔서 이제 이렇게 쓰고, 그 다음에 처리를 한 다음에 이제 잘 되는지 확인을 해볼게요. 그 다음에 얘를 이제 잘 넘어오는지 확인을 해보자. 그래서 로고를 한번 찍어보시면, 이제 로고.info 해가지고 데이터가 잘 넘어오나? 그래서 여기에 석답을 찍어서 이제 리플라이 저희가 보드 리플라이 부요에 대한 것을 이렇게 한번 출력을 해보시면 보라스 땡땡하게 찍을게요. 땡땡. 근데 굳이 이렇게 안 찍어도 타입은 나오는데 왜 굳이 이렇게 찍었지? 그냥 이거 찍지 않고 그냥 부요라고 찍을게요. 부요. 넘어오는 부요만 이제 작성을 해서 찍어보자. 되시겠죠? 예, 찍어보자. 데이터가 잘 넘어오는지 보고요. 그 다음에 됐으면 이제 여기다가 널 이렇게 돼 있는데, 저희가 이제 인서트가 되거나 아니면 오류가 났거나입니다. 오류가 났거나. 그 인서트가 안 되면 오류가 난 거예요. 그 오류가 나면 이 밑으로 내려오질 않아요. 그 오류가 나면 어드바이스를 잡으셔야 맞는 거죠. 그래서 예외 처리를 하는 게 맞는데, 지금 여기서는 그냥 이제 리턴에서 얘를 이제 인티저 타입으로 받았어요. 변수를 받은 다음에 얘가 그 인서트가 됐냐 이렇게 이제 봐가지고 걔가 1이면 인서트가 됐다. 1이 아니면 이제 인서트가 안 됐다. 이렇게 처리하는 걸로 작성을 하고 있죠. 이해되시겠죠? 작성을 하고 있어요. 저는 한 개만 지금 일단은 위에 있는 거, 그 리스폰스 엔티티 이렇게 해서 위에 있는 거 하시고, 그 안에 들어가 있는 타입은 꺽쇠 표시에 있는 거랑 동일하세요. 하시고, 그 다음에 가로를 갖고 사이에다가 이제 그 필요한 것들을 넣게 되는 거죠. 맨 앞에 성공했을 때 맨 앞에는 메시지입니다. 메시지. 스트링 타입, 요거. 스트링 타입에 해당되는 게 맨 앞에 나오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성공했다 안 했다 하는 코드에 해당되는 게 그 다음에 나와야 돼요. 그 상태 숫자에 해당되는 게. 그래서 HTTP 그 상태 숫자에 되는 거는 스테투스 컨트롤 스페이스만 누르면 이너멀레이션이 있습니다. 그 숫자로 여러 개를 쓸 수 있기 때문에 이너멀레이션을 이용해서 만들었고요. 이제 오케이 잘 만들어졌어 이렇게 해서 사용해서 쓰시면 되겠고, 얘는 이제 그 댓글 등록 성공한 거죠. 그래서 여기다가 댓글 등록 성공을 했다 뭐 이렇게 이 책에서는 석세스 써놨습니다. 석세스 되셨나요? 자, 이렇게 해놓고요. 실제적으로 그 넘기는 것들은 우리가 다 만들어놨기 때문에 여기 매퍼 쪽에 있는 것들은 이제 만들었나 확인해 보시면, 그 연결은 저희가 그 서비스 인풀에서 보드 서비스 아니라 보드 리플라이 서비스 인풀에서 더블 클릭해 보시면 여기 라이트에 해당되는 게 지금 여기 매퍼에 해당되는 것이 연결되어 있어요. 매퍼랑 연결되어 있고, 컨트롤러 쪽도 이제 매퍼는 받아냈기 때문에 받아서 쓰고 있기 때문에 서비스를 받아 쓰기 때문에 서비스랑 연결만 하시면 됩니다. 연결만 하시면 되고, 이제 XML 볼게요. 매퍼 리소시스 밑에 org 제락에 보드 리플라이 밑에 매퍼 밑에 보드 리플라이 매퍼 더블 클릭해 보시면 인서트 인투에서 이 코드가 잘 짜져 있죠. 그래서 알넘버 그 다음에 컨텐트, 알넘버는 시켄 쓰고요. 넘버 받아야 되고, 컨텐트 받아야 되고, 라이트 받아야 되고, 패스워드를 받아야 돼요. 사용자한테 입력하라는 건 요거 사용자한테 입력하라고 시켜야 되고요. 이 넘버는 지금 이제 여기 저희가 이 게시판 글보기의 넘버이기 때문에 그거랑 이제 받아가지고 처리해서 집어넣는 걸로 이렇게 쓰셔야 되겠죠. 자, 되시겠죠? 이렇게 쓰셔가지고 사용을 하셔야 되고요. 그러면 이제 여기에 맞춰서 저희가 이제 코드를 작성을 해서 써보는 걸로 이렇게 쓰셔야 되는데, 그러면 이제 그 인풋 태그, 폼 태그의 포스트 방식이다 뭐 이런 게 필요하겠죠. 그래서 포스트 방식으로 하는 게 필요하고요. 그래서 이런 거를 이제 인풋 태그도 만드셔야 되고 이제 처리가 돼야 됩니다. 어쨌든 여기 그 백엔드 쪽은 개발이 다 돼 있고요. 이제 단지 컨트롤러에서
데이터 받으면 데이터 받은 게 확인이 되면 넘기시면 됩니다. 여기 설정한 게 제대로 동작을 하는지 보셔야 돼요. 동작을 해서 이게 잘 되는지 안 되는지 이런 것들을 한번 볼 수 있도록 확인이 되셔야 됩니다. 어노테이션이나 설정한 부분 이런 거는 하나도 빠짐없이 잘 작성을 하셔야 돼요. 이런 게 우리 머릿속에 있는 걸로 하셔도 되긴 하는데 그렇게 쓰셔가지고 사용을 하시면 이제 거기에 맞춰서 다시 다 조정을 하셔야 되는 거죠. 아시겠죠? 교재는 이제 넘기는 건 제이손 데이터로 그냥 넘기는 걸로 사용을 하고 있다. 받는 거를. 그러니까 폼 태그에서 제이손 데이터로 데이터를 넘기셔야 한다. 포스터 방식으로 넘기셔야 한다. 자, 컨트롤러까지 전부 다 됐으면 이제 데이터를 넘기는 이제 자바스크립트를 이제 짜셔야 되는데 자바스크립트에 해당되는 것은 이제 저희가 그 src 메인에 웹 APP 밑에 맨 아래입니다. 맨 아래 src 메인의 웹 APP 밑에 리소스 아래 JS에 보시면 저희가 이제 만들고 있는 게 보드 리플라이.js하고 보드 리플라이 프로세스 JS죠. 얘는 처리하는 거고 얘는 처리하도록 하는 함수나 이런 게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리플라이 JS를 더블 클릭하면서 열어주시고요. 그래서 함수는 지금 이제 여기 리스트 함수는 전부 다 만들어서 페인 처리가 전부 다 되도록 해서 만들어 놨습니다. 물론 이제 그 맨 밑에 페이지 리스트를 만들었기 때문에 페이지를 만들어야 되고 이런 게 필요하지만 그런 것들은 이제 아직 진행하지 않고 있고요. 일단은 데이터는 다 가져와서 뿌릴 수 있도록 만들어 놨습니다. 만들어 놨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함수에서 글 등록하는 거를 이제 처리를 하셔야 되겠죠? 이 파람이 제이손 데이터로 넘어와야 한다. 이런 얘기예요. 제이손 데이터로 넘어와서 쓰셔야 되는데, 여기서는 파람이라고 안 쓰고, 그 리플라이라고 썼어요. 알아보기 쉽게. 그 이름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변수 이름이 중요하지 않다. 아시겠죠? 변수 이름이 중요하지 않고 여기는 이제 파람으로 넘겨져 있는 게 이게 이제 부여 객체가 넘어야 한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 거죠. 얘는 제이손 데이터로 넘길 거예요. 파람은 넘어가는 데이터를 이제 처리하는 걸 말하고요. 그 제이손 데이터에 해당되는 것 중에서 파람에 가지고 있어야 되는 변수에 해당되는 것들은 뭐냐 이런 얘기인데 지금 파람이 가지고 있어야 될 변수는 저희가 파람이 가지고 있는 요거는 지금 그냥 파람으로 되어 있지만 저희가 쓸 때는 리플라이 부여입니다. 보드 리플라이 부여에 해당이 되는 데이터를 갖고 있어야 되고 사용자한테 받아가지고 처리를 해야 되는데 그때 이제 사용하는 데이터는 넘버를 받아야 됩니다. 넘버 얘는 글번호 게시판 글번호고 리플라이 넘버가 아닙니다. R 넘버가 아니고 넘버입니다. 넘버는 수집을 다 해놨어요. view.jsp에다가 저희가 뷰쌀에 웹-rf 밑에 뷰쌀에 여기 이제 보드에 view.jsp에서 이제 여기다가 저희가 쓰면서 여기 넘버를 이렇게 수집을 해놨단 말이에요. 아시겠죠? 얘를 그냥 갖다 쓰시면 되는데 넣어가지고 쓰시면 돼요. 그럼 이제 넘어오는 거는 넘버와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그 수집을 해놓은 넘버를 그냥 쓰시면 되고 자바스크립트에 있는 것을 변수를 사용하시면 되고 결국 이제 받아야 될 거는 컨텐트 받으셔야 되고 그 다음에 라이터를 받으셔야 되고 그 다음 패스워드 받으셔야 돼요. 이렇게 필요합니다. 요거를 제이손 데이터를 맞춰가지고 제이손 데이터로 만들어서 넘겨야 한다. 이걸 컨트롤러에다가 여기다 써놓은 거죠. 컨트롤러에다가 나 지금 여기 제이손 데이터를 받을 거야. application/json 이라고 써놓은 거예요. 됐죠? 이렇게 써져 있고요. 그럼 이제 파람이라고 써있던 게 이제 넘어가는 데이터인데 이게 지금 이제 요 데이터 이거 지금 그 여러분들이 받고 있는 게 이게 지금 파람이라는 요 데이터는 요겁니다. 그 리플라이 부여이니까 그래서 교재에서는 요 변수 이름을 리플라이라고 쓴 거예요. 파람이라고 안 쓰고 그냥 리플라이라고 썼습니다. 저희는 파람이라고 그냥 써도 돼요. 변수 이름이 중요한 건 아니에요. 아시겠죠? 그 안에 있는 데이터가 어떤 형식이지 이런 게 중요한 거죠. 되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쓰셨고요. 그 다음에 라이트에 해당되는 것을 이제 작성을 하면서 여기다가 이게 지금 뭘 합니다. 지금 저희는 여기 R로 썼는데 R로 쓰면 확인을 자꾸 눌러야 되니까 콘솔로 바꾸시면 교재에서 콘솔로 바꿨습니다. 콘솔.로그로 찍자. 이렇게 해서 바꿔가지고 콘솔 쪽에 찍도록 해놨고요. 그 교재에 나와 있는 그대로 썼습니다. 여기서는 애드 리플라이 점점점 썼는데 저희는 보드 리플라이 라이트 수행 중 이렇게 써놨습니다. 내용만 텍스트 내용만 다르고 똑같습니다.
그리고 얘는 이제 그 포스트 방식으로 써야 되기 때문에 포스트라고 쓰셔야 되는데 달러 점 아작스가 원래 기본 포메이션이에요. 함수입니다. 가로 열고 가로 닫고 사이에다가 여기다 이제 제이손 데이터로 저희가 처리를 해서 쓴다는 거죠. 그래서 중괄호 열고 중괄호 닫고 이렇게 안에다가 키 땡땡 밸류 이런 식으로 넣어가지고 그 필요한 항목들을 집어넣는다. 제일 중요한 거는 URL입니다. URL. 그 다음에 이제 타입이라고 써놨는데 타입 이꼬르 타입 땡땡 썼습니다. 그 맨 위에다 타입이라고 썼고요. 땡땡. 요거 순서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순서는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얘는 포스트입니다. 인용부 한 개 찍은 거와 두 개 찍은 거는 똑같습니다. 콤마를 이용해서 키 땡땡 밸류 그다음 콤마를 이용해서 항목들에 해당되는 것을 전부 다 집어넣어 주시면 됩니다. URL. 이게 형식이라는 거죠. 형식. URL은 싹다음에 찍으시고 지금 슬래시 저희가 만들어 놓은 거는 보드 리플라이입니다. 보드 리플라이 슬래시 write.to 에 해당이 됩니다. 이렇게 되셨나요? 요게 이제 아작스라는 거예요. 아작스는 형식입니다. 아작스는 형식이다. 그 항목에다가 아작스 이름이나 이런 걸 쓴 다음에 여기 지금 쓰는 것은 아작스라는 걸 쓰고요. 아작스. 그 다음에 가로 열고 제이손 데이 그 중괄호 열고 갖고 해서 이게 키 땡땡 밸류 이거는 무슨 형식이라고요? 제이손 형식이다. 아시겠죠? 콤마 그 다음에 키 땡땡 밸류인데 키 이름이 정해져 있어요. 키를 아무거나 쓸 수 있긴 한데 아무거나 쓰면 동작을 안 합니다. 동작을 안 하시고 거기에 맞게 이제 형식에 맞게 이 항목의 이름에 맞게만 잘 써주시면 아작스로 통신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됐죠? 네, 형식이에요. 그냥 이런 형식으로 만들면 아작스 통신을 해주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어렵지 않아요. 그때 항목 이름을 내 맘대로 쓸 수 있다 없다? 없다예요. 그냥 정해진 이름을 써야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정해진 이름을 써서 이렇게 사용하셔야 되고요. 키가 타입인데 얘는 이제 넘어가는 타입은 포스트 방식입니다. 이게 달러 포스트라고 쓴 거하고 동일하세요. URL 써놨고요. URL은 저희는 보드 리플라이 슬래시 write.to라고 써놨습니다. 요거는 이제 레스트 컨트롤러에서 이제 작업할 컨트롤에서 write.to라고 써놨고 그 다음에 여기 써놨죠. 슬래시 보드 리플라이 슬래시 write.to 이렇게 쓰셔야 한다 이런 얘기예요. 되시겠죠? 이렇게 써가지고 작성을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콤마 쓰시고요. 엔터 치세요. 엔터 치시고 데이터 넘어가는 데이터 이렇게 쓰시고 넘어가는 데이터는 제이손 점 그 스트링 깊이라고 써놨고요. 그 다음에 리플라이 써는데 저희는 파람입니다. 파람. 가로 열고 그 콤마 이렇게 써가지고 사용하시고요. 그 맨 마지막에 자바스크립트는 맨 마지막에 콤마를 찍었다고 해서 올인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콤마 찍어서 뭔가를 자꾸 쓰잖아요. 쓰는데 맨 마지막에 콤마를 찍었다고 해서 올인하지 않고요. 콤마는 그냥 구분의 의미가 있어요. 그 다음에 꼭 뭐가 와야 한다. 그렇지 않아요. 아시겠죠? 자바는 이렇게 콤마 찍어 놓으면 오류가 나는데 자바스크립트는 아니에요. 자, 이렇게 해서 사용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파람에 해당되는 게 지금 현재 리플라이입니다. 리플라이. 그 다음에 컨텐트 타입 이렇게 써놨고 저희가 컨텐트 타입 그 대소문자 구별합니다. 키에 해당되는 게 키에 해당되는 대소문자 구별하니까 대소문자 구별을 잘 쓰시고요. 지금 이제 어플리케이션 슬래시 제이손 넘어가고요. 지금 이제 캐릭터 셋 이꼬르 UTF-8이다. UTF-8 써놨고요. 콤마 찍었습니다. 그 다음에 얘가 성공한다면 success 땡땡 성공한다면 펑션 얘를 성공했을 때 실행하는 함수입니다. 펑션은 가로과 닫고 안에 파라미터로 뭔가 받아야 되고요. 받는 게 result 이게 이제 결과죠. 그 다음에 status 그 다음에 XHR 쓰는 거는 이제 result만 성공했기 때문에 별로 그 뒤에 있는 거는 별로 쓸 마음이 없고요. 여기 뒤에 있는 요건 쓸 마음이 없고 그냥 success만 쓰시면 돼요. success. 그러니까 result만 쓰시면 돼요. 그래서 콜백 주면서 저희가 그 여기 성공했을 때 넘어오는 게 여기죠. 성공했을 때 넘어오는 그 콜백이 성공했을 때 여기 콜백이 데이터가 성공하면 실행되는 함수, 에러가 이제 그 데이터가 가져오기 실패했을 때 함수. 여기는 이제 데이터 가져오기가 아니라 데이터 처리하기죠. 그 인서트니까 아시겠죠?
데이터 처리가 성공하면 실행되는 함수. 얘는 데이터 처리가 실패하면 처리가 실패하면 실행되는 함수가 됩니다. 대시했죠? 이렇게 쓰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다가는 이제 석세스니까 그 성공하면 실행되는 함수를 여기다 써놨잖아요. 그 함수가 지금 콜백이에요. 콜백을 실행해서 콜백 그 if 문장 주고 if 콜백이 있다면 콜백을 이제 전달해서 썼다면 이런 얘기죠. 있다면 중간 알고 중간 알고. 자바스크립트에서는 이렇게 그냥 쓸 수 있는데 그냥 썼다는 얘기는 얘가 널이거나 0이거나 데이터가 없으면 false, 데이터가 있으면 true가 나온다. 아시겠죠? 그래서 콜백만 썼다는 얘기는 콜백 함수가 있다 이런 얘기예요. 존재하면 이제 걔를 실행해라. 콜백을 실행해서 가로 열고 result 결과만 이렇게 전달을 해서 그 다른 것도 쓰면은 다른 것도 전달을 했을 텐데 저는 이제 result에 해당되는 것만 쓰겠다. 이렇게 result에 해당되는 것만 가지고 메시지로 사용해서 쓰겠다. 세미콜론 이런 의도를 갖고 있죠. 그래서 여기는 이제 그 콜백 함수가 전달이 된 게 있다면 콜백 없으면 어떻게 하지? 함수를 꼭 전달을 하셔야 돼요. 이런 얘기예요. 함수가 전달이 되었다면 처리하는 내용입니다. if 문장 물어본 게 이거예요. 그쪽 콜백은 여기 있습니다. 위에 있어서 콜백이 전달이 됐다면 이거예요. 함수를 이용해서 써가지고 됐다면 걔를 실행해라. 리절트 넣어가지고 실행해주세요. 그럼 리절트를 받아서 처리하는 프로그램을 어디다 짜야 돼요? 프로세서에 짜주셔야 돼요. 아시겠죠? boardReply.js 말고 boardReply 프로세서 처리하는 거니까 boardReply JS 밑에 boardReply 프로세서에다가 여기다 짜시는 거예요. 짜가지고 처리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된다. 되시겠죠? 이 프로그램이 긴데 view.jspe에다 다 넣기에는 좀 그렇죠? 그 교재는 view.jspe에다가 처리하는 걸 써라 이렇게 해서 넣었는데 그렇게 넣으시면 되게 길어지니까 저희는 따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제 함수가 저희 아작스를 처리하는 함수가 들어가 있는 거, 얘는 실제적으로 걔를 호출해 가지고 처리하는 게 들어가 있는 거 이렇게 따로따로 만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해당되는 것은 이제 다 짰어요. 아작스 처리를 이용해서 저희가 이제 쓰는 걸로 다 짰고요. 이게 리절트가 나오면 뭐 리절트를 메시지를 이용해서 보여주자. 뭐 이 정도 처리하시면 되겠죠? 예, 할 수 있도록 하시면 됩니다.